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인물의 윤필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문제 풀이반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우리가 문제 풀이반 진행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역학 문제를 24문제 이렇게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8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이반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메일로 이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오개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차피 이제 큰 비용을 들어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를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좀 이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풀이반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데, 좀 아무쪼록 저를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24문제씩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또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이제 뭐 또 교재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로 드렸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반과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드린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어렵는데 그 문제들만 잘 공부하시면 제가 이제 어 굉장히 이게 대충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웬만한 시중에는 서적들은 웬만한 기본서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서도 웬만한 건 다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임용 시험에 어 이제 경향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잘 선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문제를 다듬고 또 제가 문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가 드리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리는 문제만 여러분 잘 이제 습득하시고 그리고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뭐 어떤 유형이 나와도 뭐 대부분의 유형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게 나와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팅 해주시고 그래서 저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또 재밌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문제 2점짜리 문제이고요. 자, 문제 보니까요. 딱 보니까 4m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이제 포물선 운동하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물통에 빠져가는데 빠져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딱 봐도 포물체 문제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끝 지점을 지날 때 어떤 속력이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마찰 없으니까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저 V를 계산해야 되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야지면 되겠습니다. 그 V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자, 보통 포물선 운동에서는 포물체 운동에서는 걸린 시간이 대부분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시간을 미지로 두고 풀어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으시면 되겠죠. 자, 경사각이 30도라고 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슬라이드 끝에 친절하게 이제 슬라이드 끝에서 영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서 속력을 구해봐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mgh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끝점에서 의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다. 스몰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m은 알려주시고 일단 v는 루트에 2g h 빼기 h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지금 계산 문제에서 보통 1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역시 이렇게 10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높이의 차이가 2m이니까요. 이렇게 2루트 10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속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린 시간 쭉 날아가서 물통에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미지수 t라고 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포물체 운동에서 항상 x축, y축 속도를 나눠야겠죠. 그러면 자,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눠서 속도를 성분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x 성분은 코사인 30도 성분. 그러니까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0이 되겠네요. y축 성분은 사인 30도 성분. 2분의 1이니까 루트 10이죠. 이렇게요. 자, D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X축에 대해 등속 운동이니까 우린 시간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간부터 구해보면 네, 속도분의 거리죠. 동력분의 거리. 자, 루트 30분의 거리가 3루트 3입니다. 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3. 일단 시간을 구했습니다. 자, 질문 보니까요. 슬라이드 끝에서의 영수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했고, 구했고, 그 다음에 물통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물통의 높이. 그쵸. 자, 그럼 시간을 구했으니까, 자, y축 위치의 높이는 말입니다. 그쵸. 여기 도달했을 때 y축 높이니까. 그쵸. 정확하게 물통에 빠졌으니까, 이 높이 L을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y축에 대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위치에 대한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되고, 2번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L은요. L은, 그쵸. 자, 초기 위치가 스몰 h. 그쵸. 그다음 속도는요. y축 속도 성분은 처음에 vy, vy. 그래서 vyt. 그다음 중력가스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h가 2였고요. 2m. 그다음에 vy는 루트 10이었고 지금 시간이 루트 10분의 3. 자, 중력가스는 10이고요. 시간은 저거 제곱해 주니까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5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10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5m가 답이 되겠구나. 그쵸? 예. 그 문제는 그렇게 그냥 전형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서 뭐 고민할 게 없죠. 예. 포물질 운동과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실력이 끌어올려져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문제는 사실 문제는 뭐 우리가 구심력에 관한 실험할 때 보통 이제 가볍게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진자가 원형으로 진동하는 걸 우리가 원추 진자라고 부르죠. 원추 진자에 관한 것이고 자, 길이가 L이고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네. 질량이 M이고요. 자, 이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이거 원추 진자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추의 질량이 얼마냐? 추의 질량. 자, 추의 질량은 뭐 라주 M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자유무체도부터 그려봐야겠죠. 자, 얘는 지금 중력이 아래쪽으로 봤습니다. 줄의 방향으로 장력 이렇게 봤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성분을 이게 다 그렸으니까 성분을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세타니까요. 이거 세타면 세타죠. 자, 위쪽으로 t 코사인 세타. 네. 수평방으로 t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t 코사인 세타가 mg. 그 다음에 이 t 사인 세타라는 힘이 지금 알짜 힘이 생겼죠. 이것은 구심력에 해당되는 힘일 것입니다. 따라서 t 사인 세타는 구심력 여기 좀 아래로 반지름 아래로 해보면 r분의 mv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t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눠주시면 네, t 날라가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거 나누고 이거입니다. m도 날라가네요. 그렇죠? r분의 v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니까 따라서 v는 네, rg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예. 이 R은 지금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로서 다 표현해야 됩니다. R은 L 사인 세타죠. 예, 거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G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답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추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추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평형이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추가 지금 결국에는 이 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에 대해서도 보면은 추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위쪽으로 장력을 받는데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t는 mg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타가 다 줘줬으니까 t가 먼저 알고 있어요. t는 코사인 세타분 mg입니다. 즉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되죠. 따라서 m은 코사인 세타분의 스몰 m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뭐 원추진자의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문제이죠. 자, 3번 문제는 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자 일단은 일단 문제 보면은 자, 2m짜리 경사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둘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사면에는 도르를 통해서 질량 m짜리가 대문자 m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각은 탄젠 세타가 4분의 3인 그러한 각도입니다. 자, 처음 이 상태에서 이 물체가 중력받아 내려오면서 이 경사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운동할 때 저 물체는 미끄러지도 않으면서 정지 상태에서, 즉 이 경사면 정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A라는 각도로 같이 움직인다. 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추의 질량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자, 추의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체계의 가속도를 A를 구하시오. 자, 여기까지는 어, 우리가 운동만 해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가위로 줄 끊었다. 그랬을 때 그럼 가위로 줄 끊었다면 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느 가속도와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을 텐데 줄이 끊는 순간부터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즉 장력이 사라지죠. 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의 계에서는 경사면과 이 물체로 이루어진 그런 계는요 고리계가 됩니다. 그럼 그 계는 등속이 돼요, 그렇죠? 가속도 A를 움직이다가 줄 끊는 순간 등속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계 시스템 전체가요. 자, 전체 계는 이제 등속이지만 둘 사이에는 힘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가속도가 생기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서로 힘을 미치면서 가속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EM짜리의 가속도가 얼마냐? 뭔가 왼쪽으로 뭔가 가속도 생기겠죠. 지금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자, 그 새로운 가속도를 구하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원래는 얘가 이제 이렇게 수직항력 받겠고 중력도 받죠. 저 물체는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빗면 위의 물체를 풀 때는 빗면을 평행한 방향, 빗면을 수직한 방향으로 나눠서 풀지만 여기서는 빗면이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x축, y축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자, 이 수직항력도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타하면은 여기 세타하고 90만 세타, 여기 세타이죠. 그러니까 이거 n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n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뉴턴 3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제 장력도 받고 있고요. 뉴턴 3법칙에 의해서 지금 n 사인 세타, n 코사인 세타는 빗면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빗면도요, 아래쪽으로 n 코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n 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받는 n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이 바닥과 수직 강력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뭐 이거랑 다 힘의 평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관심 바뀌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될 힘들을 좀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요물체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장력 t 이렇게 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운동만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랑 빗면 모두 다 지금 A라는 각도로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움직이죠. 얘도 A를 내려오고 있고요. 자, 먼저 이 물체부터 봅니다. 자, 빗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먼저 빗면의 물체에 대해서는 y축 방향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빗면에 위에 있는 물체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n 사인 세타밖에 힘을 받지 않죠. 그래서 n 사인 세타가 ma다라는 그 식을 얻게 됩니다. 됐죠? 끝났고요. 그리고요, 빗면은요, 빗면은 질량이 em이고 수평방향으로 오른쪽으로 t, 왼쪽으로 n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죠. 따라서 t 마이너스 n 사인 세타가 2m, 가속도가 a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수평방향에 대한 운동방향식 세웠습니다. 뭐 수직방향이야 뭐 그냥 힘의 평형이니까 뭐 관심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장력 t, 그쵸? 이것이 ma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두 개식을 보니까 자, 수직항력 n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네 g분의 a입니다. 그쵸? 그쵸? 따라서 a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g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식에서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장력을 날리죠. 더해주고 여기 더해주고 날리고, 여기서는 이제 n 사인 세타가 ma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씩을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mg t 날라가고 n 사인 세타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ma 플러스 3ma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가 지금 4분의 3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4분의 1 mg는 3 m a는 이제 그쵸, 4분의 3 g니까요. 4분의 9네요. 4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g 날려주고 4 날려주고, 따라서 m은 9m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다 냈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줄을 끄는 이유입니다. 줄을 끄는 이유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가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랑 똑같냐면 어차피 줄을 끄는 이유부터는 등속이기 때문에 그냥 고릴게요. 그렇죠?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 위에 올려져 있고요. 바닥에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에 얘가 물체가 떨어지면서 빗면을 왼쪽으로 밀겠죠. 얘는 오른쪽 아래 내려오면서,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빗면의 가속도가 얼마냐라는 것을 푸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 볼게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보면 지금 이 물체는 수직항의 n을 받고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성분 분해하면 n 사인 세타, n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뭐 n 코사인 세타는 얘한테 이제 아래쪽에 미칠 것인데 또 바닥에 수직항률도 있으니까 그건 또 상쇄되겠죠. 중력이랑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요, n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자, n 사인 세타는 자, 빗면의 가속도가 a라고 해보면요, 왼쪽이겠죠. A 프라임, A 프라임을 보면 A 프라임이 될 것입니다. MA 프라임, EMA 프라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n을 몰라야지. n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A 프라임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n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우리 이번에는 자, 이거는 어 사실은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막 생각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이제 물론 풀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즉 빗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고 마찰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탁 났을 때 빗면의 가속도가 얼마냐, 그렇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어, 좀 미리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생각해서 알 수 있겠지만 시험 그 당일에 가서 시험장에서 그걸 생각해서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어, 빗면이 정지된 좌표계, 즉 빗면에 대한 그런 좌표계입니다. 네, 빗면 좌표계, 빗면 좌표계. 자, 빗면이 이제 A 프라임의 가속도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빗면 좌표계 위에서 보면은 이곳은 비관성기입니다. 그렇죠? 비관성이기 때문에 빗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반대 방향으로 MA 프라임만큼의 겉보기 힘을 받게 되죠. 이렇게 겉보기 힘입니다. 자, 그럼 빗면의 좌표계에서 이 물체를 바라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힘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힘이 합쳐가지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처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g를 이번에는 이렇게 MA랑 mg를 성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입니다. MA 프라임도 세타 그래서 여기가 세타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mg 사인 세타, 여기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MA 코사인 세타 집어내는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MA 프라임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통상 하는 것처럼 빗면의 수평 방향과 빗면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적어도 우리는 빗면의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MA 사인 세타, 그렇죠? 저도 이 세 가지 힘은요, 빗면 위에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의 평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n 플러스 ma 프라임 사인 세타는 mg 코사인 세타 똑같다.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축을 달리해 가면서 특히 이제
빗면 좌표계에 들어가서 빗면 좌표 위에서의 막 겉보기까지 도입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문제 유형을 이렇게 푸는 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바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A 프라임에 대한 이 정보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프라임을 구하는 거죠. n을 모르기 때문에 n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 n 사인 세타 곱해주면 자, 이제 n 사인 세타가 EMA 프라임이죠. 이렇게 EMA 프라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A 프라임은 정리해 주시면 E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분의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란 얘기는 코사인은 m은 알려주고 g는 10이고요. 코사인은 5분의 4, 사인은 5분의 3. 2 더하기 사인 제곱은 25분의 339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양변 25 곱해 주시면 59분의 G는 원래 그냥 G잖아요. G는 그냥 G로 하는 거죠. 일단 25를 위아래 곱해 주시면 59분의 12 G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고 시간도 다 풀려면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마치 4점 또 좀 작은 점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에 대한 유형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빗면 위에 빗면 끝에 여기까지 내리고 빗면 끝에는 원형으로 트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낭떠러지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그럼 딱 봐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네, 여기가 이제 세타겠죠. 세타입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세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빗면 아래에서 빗면 위 방향으로 초기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물체가 간신히 원형 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초기 속력 V0가 얼마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건 딱 봐도 에너지 보존식을 쓰는 거죠. 트랙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끝 지점에 간신히 올라갔다는 얘기는 끝 지점의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요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V0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한번 써보면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m V0 제곱은 자, 꼭대기에서는요 일단은 운동 에너지 제로이고요. 높이가요. 높이 잘 계산해야 되죠. 처음에 여기까지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잘 계산하면 됩니다. L 사인 세타. 그렇죠? 자, 요 길이는 얼마였죠? 요 길이는 R에다가 R 코사인 세타를 뺀 거가 바로 요 길이죠.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 곱하기 1만 코사인 세타로 계산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mg L 사인 세타 플러스 R 1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m은 알려주시고 따라서 v0는 루트 2g L 사인 세타 플러스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적 V제를 구하고, 자, 이보다 약간 큰 초기 속력이 주어졌을 때 물체가 원형 트랙을 벗어나는 지점의 수축으로부터의 각도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정확히 V제로 딱 주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V제로 주었다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 딱 멈추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살짝 플러스 알파, 살짝 더 큰 속도가 줄인다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약간의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잉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지나가겠죠. 꼭대기에 조금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니까 트랙에 마찰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 얘기는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살짝 오른쪽 살짝 가서 정지 상태에서 중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트랙을 벗어나겠죠. 그 각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각도가 뭐 세타 이렇게 뭐 세타 제로 해볼까요? 이 세타 제로가 얼마냐? 트랙을 벗어나는 그 세타 제로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아주 잘 알려진 문제이죠. 뭐 기본 문제에서 이제 몇 번 우리가 풀어봤는데, 자, 언제 트랙에서 벗어나냐면, 트랙과 이 물체 사이에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순간, 그때 이제 트랙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각도한 만큼 내려왔을 때 트랙과 물체 사이의 수직 항력을 계산해서 그것이 0이다라는 그 조건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때가 각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보겠습니다. v. 자, 세타 제로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v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 꼭대기 속도는 일단 제로입니다. 왜냐면 살짝 더 크긴 했지만 이건 무시할 만하니까 속도에서는 제로이고, 그럼 이제 역시 우리는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어디 기준에 상관없는데 뭐 편하게 우리 기준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기준 했으니까 포텐셜이 0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없죠. 이게 제로입니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2분의 mv 제곱. 그 다음에 내려온 그 거리가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 1만 코사인 세타 제로이죠. 그렇죠? 그거만큼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중력 포텐셜의 감소량이 mg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만큼 감소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겠고요. 이 식성립하겠고, 자, 우리가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 n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력이 또 있죠. 중력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중력이 mg 이렇게 이 방에 있고 이 방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이면 여기서 세타이죠. 세타 제로. 그래서 mg 여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름방에 대해서는 구심력이 구심력에 관한 운동 방식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 지름방에서 지름방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이제 원운동하게 만드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지름방에 대한 운동 방식을 적어보면, 자, 구심 역할을 해주는 것이 mg 코사인 세타 제로.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반대쪽이니까 저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항력 n2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러면 자, mv 제곱이 요 식에서
mv 제곱이 2mgr 1 코사인 세타 제로니까. 자, 5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2mg 1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수직항력은 요식입니다. 요식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3mg 세타 제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2mg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 수직항력이 0이 되는 순간이죠. 예, 그 순간이 바로 저 물체가 트랙을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게 0이다. mg 날려주시고 코사인 세타가 언제냐면 3분의 2가 되는 지점. 따라서 세타 제로는 코사인 역함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고,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뭐 답도 코사인 역함수의 3분의 2 이것도 뭐 잘 알려준 값이고, 근데 이런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게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물어본 것이고, 그렇죠? 이걸 물어본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얘가 처음에 그 V제는 이거고요. 이거 만약에 2배만큼 속력이 주어졌다면 이때 꼭대기에서의 수직항력의 크기가 얼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게 세타이고 여전히 R 1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꼭대기에서의 속도가 0이 아니니까 어떤 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V가 있습니다. 그렇죠? V 제로일 때가 이제 0인데 초기 속도가 2배의 V 제로니까 당연히 꽤 큰 속도가 생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대기에서 운동방식을 세우면 됩니다. 수직항력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수직항력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결국 이 두 힘에 의한 구심력이 제가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V를 알아야 됩니다. 자, V를 알기 위해서 역시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MV 2MV 제곱이죠. 2분의 MV 제곱 플러스 지금 비슷합니다. mg의 L 사인 세타 플러스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미 우리는 V0는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이거 전체 제곱이죠. 네. 그럼 얘는 이제 요거만 보면 4 곱하기 2분의 1의 MV0 제곱인데 우리가 2분의 MV 제곱 계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4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냐면 4mg L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좌변이 4배 이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게 있죠. 똑같은 걸 빼주고 그럼 여기 4가 3이 됩니다. 그렇죠? 빼주고 이제 쭉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빼주면 3이고 2를 곱해주면 6이죠. m 날려주시고 다음 v는 6mg 6g죠. 6g에 L 사인 세타 플러스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됐고요. 자, 이제 운동량을 세워보면 자, 저기는 힘에 대해서 mg 빼기 수직항력이 구심력이다. R분의 mv 제곱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V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V 제곱 해줘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M 6이죠. 6이 있고 6mg R 안쪽으로 보내주시면 R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n은요. 따라서 n은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을 정리해주시면 자, mg로 다 묶어주겠습니다. mg로 묶어주고 그래서 네 6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또 마이너스 5가 또 있죠. 마이너스 5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r분의 6l 사인 세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직 항력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이것도 좀 잘 알려진 그런 유형이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않았고 어쨌든 알려진 유형인데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일단 문제부터 이해해 볼게요. 여기 진자가 있고요. 예, 물체가 전하량이 Q이고 질량이 M입니다. 이제 줄에 매달려 있고 길이에 일자에 매달려 있고 자,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죠. 전기장 걸어주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Q 이만큼의 자, 힘을 받는데 일정한 힘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힘을 받아요. 그렇죠? 일정한 힘을 쭉 받습니다. 그럼 그 힘을 일정하게 쭉 받으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서 최대 위치까지 올라가요. 예. 근데요, 얘가 최대 진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이제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중력이 더 우세하거든요. 이게 여기 전기력보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중력이 더 우세해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진동 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용철이 있고 자, 여러분들 용철을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용철은 최대 지점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요. 예, 돌아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됩니다. 그럼 힘의 평을 이루는 지점은 그 중간이에요. 예. 그냥 에너지 받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평균점을 지나게 돼요. 왜냐면 속도가 생겼으니까. 예, 속도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평균점을 지나서 쭉 가다가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그 지점에서는 이제 이 F보다 용철의 복원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예, 다시 평균점 돌아오고 다시 돌아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얘도 어떤 평균점이 있고 세타 제로가 있거든요. 그 평균점을 지나서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거는 에너지 보존을 일단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력이 해준 일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멈춰 있었어요. 자, 최대까지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멈추이죠. 예, 여기도 속도 제로, 여기도 속도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받은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일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일이 다 고스란히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자, 그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 이제 걔가 받은 에너지가 이거니까 여기서 자, 식을 뭐 일반적인 식을 써주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즉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자, 외부에서 받은 일과 똑같다. 그렇죠? 받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라는 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예, 순간적으로 멈추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변화량이 제로이죠. 자, 포텐셜 에너지는요. 자, 얼마큼 올라갔죠? 올라간 높이가 네, 세타라고 한다면 최고 높이에서 세타 m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세타 m. 자, 세타 m이라 한다면 올라온 높이가 얼마예요? 네, l에다가 l 코사인 세타 m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자, 중력 포텐셜 변화량은 mg l에서 1 코사인 세타 m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전기력 해준 일이 얼마죠? 자, 전기력은 오른쪽, 즉 수평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변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수평 방향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수평 방향 변이는 L 사인 세타. 그렇죠. 전기력, 전기력 뭐 중력 다 보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로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로에 대해서 자, 전기력 해준 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로 이러고있지만 그래서 수평 방향 경로가 L 사인 세타니까 따라서 네, 전기력은 Q2고요. Q2 L 사인 세타. 자, 여러분 요 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포인트죠. 네. 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임을 구하는 거니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자, 200 공식 쓰면은 200 공식 쓰면 얘는 자, 1 마이너스 예. 그래서 2 사인 제곱 세타 2분의 세타 m 이렇게 되고 얘는 2 사인 세타 m 코사인 2분의 세타 m 이렇게 되죠. 네. 200 공식은 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인 세타 m 사인 하나 날려주고 그러면 탄젠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2도 날라가죠.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 m은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L은 날라가고요. 예. 그래서 mg분의 QL QE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타 m은 탄젠트 2배의 탄젠트 역함수의 mg분의 QE 이렇게 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평형점의 위치는 또 다른 포인트예요. 자, 평형점은 어디냐? 중간에 있어요. 자, 힘을 쭉 받다가 평형점 지납니다. 왜냐면 이제 속도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 평형점이 어디냐? 탁 났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평형점인데 그러면 힘의 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중력 mg, 오른쪽으로 QE 만큼을 받는데 이 두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장력이랑 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각도가 세타니까 그렇죠?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자, 평의 위치에서 세타 제로 할게요. 세타 제로. t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 t 코사인 세타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t 코사인 세타가 mg고요. t 사인 세타가 q이니까 나눠주시면 탄젠트 세타 제로가 mg분의 q이죠. 따라서 세타 제로는 탄젠트 역함수의 mg분의 qe. 아까 전에 계산한 거랑 지금 정확히 절반이죠. 네, 절반 각도에서 평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 용철에서 일정한 힘을 가하는 문제와 동등한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 유형도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네. 자, 6번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회전하죠. 회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속력 오메가를 회전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빗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마찰력 없대요. 그때 자, 물체가 비탈면 위에서 미끄러지 않고 저렇게 고정되어 있기 위한 개의 각속력을 구하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개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원운동하니까 우리는 겉보기의 힘을 이용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 이게 세타이고요. 저 시스템 안에서 바깥을 향하는 원심력이 있죠. 그 원심력식 여러분들 M, R, 오메가 제곱. 원심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MR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를 가속력 회전할 때, 자, 구심 가속도가 R분의 R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원심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생각해보면 수직항력 있잖아요. 그쵸? 중력도 있고요. 그럼 이 힘들이 다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쓸 때, 이거 세타, 90만 세타, 이거 세타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n 코사인 세타, n 사인 세타. 자, 얘가 이제 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평, 수직이 다 평형해야 됩니다. 따라서 n 코사인 세타가 mg, n 사인 세타가 m, r, 오메가 제곱. 그쵸? 따라서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는 g분의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였죠? 네, 오메가 제로. 네. 따라서 오메가 제로는 정리해주면 r분의 g 탄젠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오메가가 절반을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러한 기준틀 안에서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겠느냐,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메가 네,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졌으니까 오메가 제로가요. 네,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물체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힘의 평이 아니고요. 우리는 통상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즉, 우리는 빗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자유물체를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을 mg 사인이랑 mg 코사인을 좀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저기 있는 이제 원심력이죠. 원심력도 나눠야 됩니다. 예. 원심력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자, 원심력의 수직선분은 이 코사인 세타. 예. 아니죠.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역시, 잠시만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타가 아니고, 여기가 세타죠. 네. 여기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mg 코사인 세타, 이거 mg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네. 이거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X축, Y축에 대해서 이제 운동 만식을 적어봐야 되는데, 예.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예, MG가 아니고, MR 오메가 제곱이죠. MR, MR 오메가 제곱, 이것은 코사인 세타. MR 오메가 제곱, 사인 세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의 평을 이뤄야 됩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N은
n은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mr 오메가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x축방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a가 될 거니까 그렇죠? ma가 mg 사인 세타 빼기 mr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n은 어차피 여기서 뭐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네. 수직항력, 네. n 값도 정해질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m 날려주시고,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a 값을 저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가 이거니까요. 오메가, 그러니까 2분의 오메가 제로니까, 네, 요거 보면은 요거는요. n 날려줬고 아래에 자 이거는 이제 4분의 오메가 제로 제곱이죠. 오메가 제로 제곱이 r분의 g의 탄젠 세타입니다. 그래서 4분의 g의 탄젠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죠. 그래서 4분의 g의 사인 세타이고 이게 g 사인 세타니까 이것은 따라서 a는 4분의 3 g의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이 점짜리 조금 꽤 계산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관성계에서 겉보기임까지 도입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그림같이 수평방향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경사각이 45도인 비탈면이 있고 질량이 m이고 그다음 전하는 q입니다. 자, 물체의 속력 v로 등속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등속 운동하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물체와 비탈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이냐 라는 것을 좀 물어보죠.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력이 있고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있죠. 그 다음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찰력도 있죠. 뮤 K N.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빗면에 대해서 빗면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통로를 나눠서 한번 저 힘들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뮤 Kn이고 자, 왼쪽으로 mg 사인 아래쪽으로 mg 코사인 이제 가운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 전기력에 대해서는 자, 이쪽이 QE 코사인 세타이죠. 아래쪽으로 QE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운동 방향을 적어볼게요. 먼저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에 대해서도 힘의 평을 이루어야 되죠. 왜냐하면 등속이니까. 자, 그래서요. n은 mg 뭐 코사인 세타 45도니까 전부 다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mg 플러스 qe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qe 루트 2분의 1은 자, 이쪽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의 mg 플러스 뮤 k n입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은
자, 운동 마찰 계수 계산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부터 계산해 볼게요. 얘부터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mg 플러스 q2의 루트 2분의 뮤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얘 넘겨주시면 q2 빼기 mg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이죠. 이에 따라서 네, q2 빼기 mg 이렇게. 자, 이거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따라서 뮤 k가 q2 플러스 mg 분의 q2 마이너스 mg,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풀어서 저렇게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h만큼 위치에 도달했을 때 등속으로 쭉 가죠. 등속으로 쭉 와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자, 전기장을 제거했다. 그럼 중력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위치에 물체가 도달한 최고 높이까지 높이 차이가 얼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력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자유물체도 적어보면, 자, 이때부터는요,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찰력 뮤 kn, mg 코사인 세타 n,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높이가 이 델타 h가 얼마이냐? 자, 얼마 높이 올라가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계산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자, 밑에 써보겠습니다. 자, n은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ma는 왼쪽 아래쪽으로 그냥 가속도를 양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mg 사인 세타 플러스 뮤 kn이에요. 그러면은, 자, mg로 묶어주면 mg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루트 2분의 1까지 루트 2분의 mg에다가, 자, 1 플러스 뮤 k입니다. 자, 1 플러스 뮤 k, 아까 뮤 k 계산했죠. 그럼 1 플러스 뮤 k 해주시면은 q2 플러스 mg에 2q가 되겠죠.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요. 따라서 A는 루트 2에 Q 2G Q2 플러스 MG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A 계산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 올라가냐? 이제 등가속도 공식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S라고 보면, 먼저 S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올라가서 멈추니까, 그렇죠? 제로, 제곱 빼기, 자, V였습니다. 처음에 V제곱이 2배의 A의 마이너스였겠죠? 마이너스 2배 A의 S입니다. 따라서 S는 2A분의 V제곱. 그렇죠?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델타 H는 루트 2분의 S. 그렇죠? 그러니까 2 루트 2 A분의 V제곱입니다. 자, A 계산하는 거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따라서 델타 H는 4Q2G 분의 Q2 더하기 MG V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높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등속일 때는 힘의 평형이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적용 이해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먼저 뮤 K 계산한 다음에
일단 전기장을 제거한 다음에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냐 이렇게 그렇게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가봅니다. 자, 그럼 같죠? 직선 부분, 곡선 부분이 이루어진 질량 m인 트랙이 있습니다. 자, 트랙 끝에서 자, 물체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로 날아왔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높이 h까지 올라갔는데 자, 트랙을 올라 따라가면서 트랙을 왼쪽으로 밀겠죠. 예, 밀어가지고 트랙에 이제 어떤 속도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찰을 무시합니다. 예. 자, 트랙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트랙의 수평방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그럼 트랙이 여기서 어떤 대문자 V라고 해볼게요.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럼 여전히 지금 저 물체는 트랙과 접해 있으니까 이 물체도 똑같이 속도 V로 수평방의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고립계인데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 트랙과 물체를 봤을 때 우리가 X축에 대해서는 고립계가 맞아요. 그렇죠? X축에 대해서는 외부의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Y축에 대해서는 지금 수직한이 있죠. 바닥으로 수직한이 있기 때문에 Y축 방에 대해서는 사실 고립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는 고립계이고, 그렇죠? 따라서 X축 방의 전체 시스템의 운동량이 보존되겠죠. 고립계면 운동량 보존됩니다. 자, 따라서 이 대문자 V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보면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 문제입니다. 운동량 보존을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X축방 운동량 보존을 이렇게 유도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것이 핵심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처음 운동량이 X축방입니다. MV, 예, 스몰 MV. 예. 나중 지점에서의 X축방 운동량 어떻게 되죠? 자, 트랙도 MV, 물체도 MV, M 대문자 V, 그렇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V는 M 플러스 M 분의 M. 이렇게 우리가 수평방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자, 트랙 끝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h를 구하죠. 자, 이 물체는요, 물론 수평방은 대문자 v만큼 가겠지만 수직 방향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방으로 대문자 v, 수직방으로 vx, vy죠, vy. 네. 수직방으로 vy만큼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 트랙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저 물체는 트랙을 떠나서부터는 포물체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최고 높이 h, 트랙 끝점으로부터 최고 높이 h가 얼마냐, 즉 이 포인트에서 포물선 운동의 높이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vy를 알아야겠죠. vy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 물체의 y방향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지금 중력밖에 적용하지 않고요, 그렇죠? 고립계이면서 마찰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까지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상태, 나중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바뀌지 않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2분의 mv 제곱, 그렇죠? 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헷갈리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트랙도 이렇게, 그 다음에 물체도 x축방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y축방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모르니까 2분의 1의 mvy 제곱. 그 다음에 저 물체는 mgh만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 mgh.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문자 v네. 이렇게. 자, v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으면은, 자, 요게 식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2분의 1에 m 더하기 m
그다음 대문자 v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해 주시면 m 플러스 m의 제곱인데 하나 날라가죠. 그 다음에 m 제곱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넘겨주시고 여기다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넘겨주셔가지고 그다음에 m도 날려가지고 네 날리시고 vy 2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따라서 vy는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스몰 m 그 다음에 대문자 m v제곱 마이너스 2gh 자, 이렇게 vy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됐죠? 네. 그럼 최고 높이 얼마냐? 자, 제일 위점의 속도는 vy가 제로죠. 네. 그래서 초기 속도에서 낮은 속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등가속도 3번 공식 쓰면 되겠죠. 따라서 0 빼기 vy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중력가속도 그 다음에 h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h는 2g분의 vy 제곱 따라서 m 플러스 m 2g분의 v 제곱 네 마이너스 h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이제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보존을 둘 다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봅니다. 9번 문제는 딱 봐도 충돌 문제이죠. 예. 자, 보면은 자,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 평면 위에서 4kg짜리가 정지했고 자, 16cm 떨어져서 2kg짜리가 속력 1m/s로 날아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충돌하는데 탄소 충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얘가 충돌 직전까지 자, 속도가 줄어들겠죠. 우리가 그때 충돌 직전의 그 속력을 뭐 V0 이렇게 해볼게요. V0.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가속도가 얼마인지 봐야겠죠. 이제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수직항이 n이고 mg니까 자, 수직항이 mg입니다. 그럼 마찰력은 fk는 mu k n인데 mu k mg죠. 자, 그러면 이제 힘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ma가 왼쪽 방에 ma가 마이너스 ma가 이제 마이너스 mu k mg 따라서 a는 마이너스 mu kg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평방향에서 마찰을 받을 때는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mu kg라는 거예요. 네. 자, 중력 가속도가 10이고요. mu k가 0.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m/s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자 16cm 날라와서 얼마만큼 속도가 줄었느냐?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네, 뭐 v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a의 s니까 바로 계산해 보면 v0 제곱의 자 v제곱은 이제 1이죠. 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2 곱하기 0.16입니다. 그렇죠. 아, a가 2죠. a가 2고요. 네, a가 2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0.46에 24 0.64니까 0.36입니다. 따라서 V0는 0.6 m/s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V0 충돌 직전에 1번 입자의 속력이고, 자,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직후는요. V1F는. 자, 탄성 충돌 공식 바로 씁니다. 자, M1 빼기 M2 나누기 M1 더하기 M2. 그러면 지금 0.6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네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0.2 0.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고요. 자, V2F는요. 2 곱하기 2 나누기 2 플러스 4입니다. 이제 3분의 2니까요. 그래서 0.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은 뭐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이동하죠. 초기 속도가 생겼으니까. 다시 마찰을 받으면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정지했을 때 두 물체 사이 거리가 얼마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지금 각각들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동거리 계산해 보면 자, 1번 볼까요? 1번은 나중 속도가 제로, 그다음에 처음 속도가 0.2 제곱 바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2배의 가속도가 역시 똑같죠.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똑같이 1번이나 2번이나 질량이 상관없어요. 항상 뮤k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d입니다. d1 이렇게 해볼게요. s1 이렇게 했어요. s1 따라서 s1은 4분의 0.02 제곱이니까 그래서 0.01m 죠. 0.02m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2번 입자는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0.4 제곱 것이 가속도 이제 마이너스 2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S2 이렇게 됩니다. 그럼 4, 4, 16이니까 0.04겠네요. S2는 이렇게.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0.01m, 0.04m 갔으니까 따라서 총 물체 사이 거리는요. D는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05m. 그렇죠. 이렇게. 혹은 뭐 5cm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탄소 충돌과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이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봅니다. 자, 10번 문제는 자, 물체가 날아와서 역시 충돌이죠. 대문자 임의 물체와 이제 박힌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 비슷한 충돌이죠. 그럼 낮은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속도가 생겼을 것이고 V라고 해보겠습니다. V. 그러면 이 결합체가 여기까지 오죠. 자, 질량이 m 더하기 m인 결합체가 대문자 V라는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꼭대기까지 돌았을 때 그때 속도가 V 프라임 해볼까요? 자, 그때의 속력 및 이 트랙이 결합체에 가하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수직항 n 이렇게 씁니다. 중력도 있겠고요. m 더하기 m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저건 이제 구심력에 관한 문제겠죠. 원형 트랙이니까. 자, 먼저 우리는 대문자 V부터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비슷한 순돌이니까 운동량 보존 MV는 M 플러스 M 대문자 V. 그렇죠. 따라서 대문자 V는 이렇게 나중 속도를 자, 완전 비슷한 충돌에 의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의 V 프라임 최고점 도달해서 V 프라임과 지금 이 n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겠죠. 마찰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고요. 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V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m g EH죠. ER이죠. ER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럼 m은 날려주시고, 그렇죠. 따라서 v'은 네, v제곱 이거죠. 그래서 m 더하기 m분의 m제곱 v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gr 네, 그곳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아, 4gr이죠. 2가 또 있으니까. 네, 4gr입니다. 4gr. 네,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수직항력 n을 구하려면 결국 이제 원운동에 대한 운동만식, 즉 구심력에 대한 운동만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저 두 개의 힘이 합쳐져가지고 구심력을 만드니까 그래서 n 플러스 m g가 2분의 1에 그러니까 이거 구심력이다. 즉 r분의 m 더하기 m v제곱 v 제곱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 수직항력을 여러분들 이제 저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이걸 정리해 주시면 예, 제곱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m 플러스 m 하나 날라갔고 m제곱이 있고 r분의 v제곱 이렇게 있겠고요. 마이너스 r은 날라갔고 4g m 플러스 m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n은요. m 플러스 m의 m제곱 그리고 r분의 v제곱 하나 넘겨줬으니까 마이너스 5g m 플러스 m 이렇게 여러분들 수직항력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뚝 떨어지죠. 예, 트랙을 떠나서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예, 여기 도달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v 프라임의 속도로 이런 경로를 따라서 도달합니다. 그때 수평거리가 얼마냐? 예, 포물체 운동 문제이죠. 네. 역시 걸린 시간, 항상 포물체 운동 문제는 걸린 시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걸린 시간 계산해보면 높이가 네 높이가 2R이니까 2R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자유낙하한 거죠. 자유낙하한 거니까 그래서 2R은 네. 그래서 시간이고 2R은 2분의 1의 G T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 T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루트 4R 나누기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요. 따라서 X는 등속이니까 V 프라임 T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V 프라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다 집어넣으셔가지고요. 요거에다가 루트 G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정리를 쭉 해주시면은 네, 그래서 루트 이거죠. 네, M 더하기 M 스몰 m 제곱에다가 G분의 R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G분의 4 RV 제곱 여기다 들어가면 네, G 없어지고 마이너스 16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도 네, 에너지 보존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 비탄 충돌 그다음 포물선 운동까지 그리고 이제 구심력에 관한 운동 방식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 문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시험장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경험 없으시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질량이 두 개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용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용차소 K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물체한테만 저렇게 힘을 가했다는 거, 1조 아니면 F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F라는 힘을 받고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용체를 압축시키면서 용체의 반발력 때문에 M2도 힘을 받겠죠. 자, 용체의 힘을 받아서 얘도 어떤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두 물체의 변이가 각각 x1, x2다 라는 것이고요. 자, 풀이 가정할게 물체의 개의 질량 중의 속도를 그림에 주어진 물리량으로 기술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물체계의 운동 방식에 관한 어떤 표현식 그걸 다룰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계에 대해서는 자, 이거 지금 M과 대문자 M으로 구성되는데 이 전체 물체가 받는 외력이 있겠죠. 그 외력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 이 물체계의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그 질량 중심의 가속도에 대해서 그렇죠? 외력의 모든 힘의 합은 어디든지 작용도 마찬가지 장유전 중요하지 않고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F는 ma 그렇게 식이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외력입니다. 외력들의 합은 오로지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전체 질량 전체 질량 그러니까 대문자 m 쓸게요. 전체 질량에 대해서 AC 이렇게 자, 요 식을 알고 있느냐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력이 F밖에 없죠. 따라서 이 식을 바로 적용해 보면 F는 전체 질량이 M 더하기 M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엔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ACM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질량 중심 가속도가 저렇게 계산됐으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는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질량 속도는 질량 중심의 VCM은 이제 우리가 변이를 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VCM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그렇죠. 이것은 2배의 ACM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뭐 어차피 X축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의 변이가 얼마냐? 지금 각각의 지금 질량중 위치의 변이니까 그렇죠. 자, 질량중심의 변이는 질량중심의 위치는 M 더하기 대문자 M 그 다음에 MX1 더하기 MX2 이렇게 대문자 M이죠. 자, 질량중심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되죠. C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변화량은 X 위치 변화량, Y 위치 변화량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원래 위치에서 X1, X2만큼 변화했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그냥 변화량 자체가 지금 X1, X2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VCM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냐? 2배의 ACM은 M 더하기 M분의 F 그다음 델타 질량중심 위치 변화량은 M 플러스 M 그리고 mx1 더하기 mx2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VCM은 여러분들이 루트의
m 플러스 m의 2배 f의 mx 1 더하기 mx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질량주심에 대한 그쵸 등가속도 공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변위까지 질량주심 변위를 주어진 예, 상황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이제 다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사실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질량주심의 속도는 이렇게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철이 최대 압축되었을 때 각 물체 속도는 질량주심의 속도와 동일하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용철의 최대 압축 길이를 이제 구하시오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와가지고 최대 압축이 되었을 때 그때 변위가 있겠죠. x1, x2 변위가 있고 그때 질량주심의 속도 VCM이 있을 것입니다. 자, 최대 압축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네,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겠다는 게 감이 딱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개가 있고 외력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받은 일만큼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그 식을 써보면 되겠죠. 즉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델타 K, 델타 U 이것이 자 받은 1입니다. 그럼 F 곱하기 자 변위가 x1 네. 1번 문자에는 x1만큼 변형했으니까 이 개가 받은 1은요 fx1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운동에너지 변화인데 자 두 물체 전부 다 똑같이 VCM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m 플러스 둘 다 이렇게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최대 압축일 때 같은 속도니까 VCM이랑 같은 속도니까 자 포텐셜은 탄성 포텐셜밖에 없죠. 2분의 1의 K에 x2-x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x1-x2로 할게요. x1-x2 이렇게 우리가 일단 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fx1이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절반은 다 산 겁니다. 네. 자, 여전히 이 식은 성립하죠. 네. 지금 조순간, 그쵸? 최대 압축된 순간에 변유가 x1, x2니까 여전히 이 식은 성립합니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요것만 해볼까요? 요것만 이제 써보면 자,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1은 날라가고 f에 m 더하기 m 하나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mx1 대문자 mx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fx1을 자, 얘를 이쪽 넘겨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2분의 1의 k에 x1-x2 제곱은 얘를 쭉 넘겨주시면은 f로 묶어주시고 m 더하기 m 있고요. 네. 그래서 m 더하기 m에 m 플러스 m x1에서 이걸 빼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m 플러스 m의 x1 에서 mx1 mx2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쵸. 여기서 이거 날라가고 따라서 m 더하기 m fm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럼 여기 하나 날라가죠. 여기 하나 날라가요. 이렇게. 따라서 x1 마이너스 x2를 바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길이죠. 이게 늘어나는 길이고 m 플러스 m의 2배의 k의 k분의 2배의 f 2m f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에너지 보존식을 저 입자기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그쵸? 또 오늘 여기다가 VCM 아까 계산한 거 집어넣고, 그쵸? 네. 이런 이제 입자기에 대한 어떤 운동 방식을 표현하고 그걸 푸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그냥 문제 하나 유형으로서 이거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서에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가봅니다. 자, 대포를 쐈어요. 쏴가지고 이제 대포가 최고점에서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똑같이 3분의 1 조각으로 전부 다 파편으로 나눠줘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2V, 하나는 이제 위쪽으로 2분의 V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세 번째 조각, 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린 시간 계산하라. 첫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조각 떨어진 지점에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진 지점에 x좌표가 얼마냐라는 것을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날아가고, 그쵸?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얼마인지 좀 봐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V로 발사했다 하니까 X축 방향 속력은 코사인이니까 2분의 V, 그쵸? Y축 방향은 2분의 루트 3V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냐? 그쵸? 높이부터 좀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높이. 그리고 폭발 지점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높이는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4분의 3v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2배의 g의 h 이렇게 될 거죠. 그렇죠? 따라서 h는 8g분의 3v 제곱. 이렇게 높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g는 10이라고 했으니까 80분의 3v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고 높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고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간을 계산해야겠죠. 시간.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은 시간 계산하려면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2분의 루트 3 v 마이너스 gt 이렇게. 일단 시간은 2g분의 루트 3 v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루트 3 v.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x는요. 폭발 지점의 x 위치. 그럼 vxt니까 vxt. 그럼 vx가 2분의 v이고요. 시간이 20분의 루트 3 v니까 40분의 루트 3 v죠. 이것이 x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질량이 뭐 m이고요. m이고 대문자 m이고. 자, 초기 속도가 수평방 요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럼 폭발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운동량 보존.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조각이에요. 그럼 X방향부터 좀 볼게요. 자, X방향 운동량 보존 식을 적어보면, 자, 처음에 질량이 m이고 속도가 2분의 v였어요. 그렇죠? 자, 1번 입자는 질량이 3분의 v입니다. 3분의 m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2v, X방향이죠. 자, 2번 입자는 X방향 속도가 제로예요. 그렇죠? 3번 입자의 속도를 몰라요. 질량은 3분의 m이고요.
Vx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Vx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Vx 넘겨주고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3분의 2, 6분의 6분의 3,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Vx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 가봅니다. Y축 방향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자, 처음에 운동량 제로였죠. Y축 방향, 그렇죠? 수평 방향밖에 없었으니까. 1번 입자는 제로, Y축 방향 운동량 제로. 자, 2번 입자는 질량이 3분의 m, 속력이 2분의 v,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입자는 질량이 3분의 m, 속력을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vy도 마이너스 2분의 v, 이렇게 우리가 3번 입자, 세 번째 입자에 나중 속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포물체 운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각이 떨어지는 걸린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높이 h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리 알죠. 떨어진 거리와 함께 그 다음에 가속도 알고 속도 아니까 2번씩 등가속 2번씩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로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위치이죠. 초기 위치가 대문자 h,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플러스 2분의 vy, 그렇죠? vy, 그 다음에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자,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h는 뭐예요? 80분의 3 v 제곱, vy는 마이너스 2분의 v 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니까 마이너스 5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80을 곱해주면 400 t 제곱, 그다음 플러스 40 vt 마이너스 3v 제곱이 0이다. 그러한 2차 방정식 얻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풀리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고 40, 40, 20, 20, 네. 그러면 이제 60, 20, 40이 나오죠. 여기가 플러스 해야 되고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간은 20분의 1의 v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떨어진 x점 x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초기 위치가 x이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또 떨어지는지 봐야겠죠. 그럼 시간을 이렇게 계산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x축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x 프라임일 거야. x 프라임. 떨어진 위치인 x 프라임은 초기 위치 x에서 플러스 vxt. 그렇죠? 자, 원래 위치가 얼마였냐면 40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x축의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v였고 시간이 20분의 t 20분의 v죠. 이렇게요. 그래서 40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v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2 문제는 이제 폭발이죠.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폭발 문제와 그다음에 포물체 운동에 관한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